네, 윤원섭 특파원께서는 이 주택시장에 굉장히 주목하고 계시는 것 맞아요. 같습니다. 네, 매번 굉장히 강조를 하고 계시는데 주택시장이 워낙 빠르게 냉각되다 보니까 예. 물론 주택시장이 냉각이 돼야 연준이 드디어 내지는 금리 인상의 강도를 줄일 수 있다라는 논리도 있지만 네. 사실 실물 경제가 빠르게 둔화된다라는 거는 걷잡을 수 없는 경기 침체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 정치권에다가 이렇게 주택시장도 안 좋고 경기도 너무 안 좋으니까 좀 금리 속도 조절해라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맞아요. 그래서 예.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미국 내에서도 이제는 긴축의 긍정적인, 즉 물가를 잡는 것보다는 네. 긴축의 부정적인 영향에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첫 번째 포인트가 어제 미국의 정치권에서도 좀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인플레를 잡는다고 고용시장을 해치지는 말아라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특히 미국의 상원에서 은행 위원장이죠. 26일 블룸버그발 보도가 나왔었는데 작년에 재신임 이후에 파월 연준 의장이 사실 초긴축에 나섰던 적이 있었어요. 네. 이번에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눈치 보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소위 말해서 연준의 갑인, 은행위원회의 상원 의원장이 인플레 잡는 건 좋은데 고용시장까지 해치는, 즉 경기 침체까지 다다르게 하는 거는 네. 조금은 무리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중간선거 앞두고 정치적으로 좀 연준 흔들기 내지는 그러네요. 연준이 정치권의 눈치를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시각이 좀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실 파월은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일단 물가를 잡겠다라는 입장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제는 물가는 어떻게 보면 정점을 찍고 내려갈 수 있는, 그리고 임대료 자체가 2달 연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부터 더 긴축의 강도를 높이기보다는 긴축은 좀 하고 나서 얼마나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금리 인상의 여파가 실물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좀 기다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예. 여기서 더 그거를 무시하고 긴축을 했다가는 경기 침체가 오면 정치권에서는 그렇죠. 이게 연준 때문이다라는 그 어떤 블레임의 대상, 즉 비난의 대상으로 좀 지목을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서로 자기 책임 안 지려고 떠넘기고 선긋기 하고 뭐 그런 거죠, 뭐. 일단 자, 예. 그래서 어제 그리고 이제 경기도나 침체를 나타내는 채권 시장에서는 3개월물이 10년물을 또 역전이 역전되는 됐습니다. 처음으로 그렇게 돼서 연준에서 이렇게 눈여겨보고 있는 장단기 금리 차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10년물과 3개월의 차이를 보는데 그 3개월물이 10년물보다 더 높아지면서 네. 경기 침체 시그널이 더 강해진 상황이라서 연준의 피벗, 즉 금리 인상의 강도를 둔화시켜야 된다라는 시각은 네. 조금 더 강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국채금리도 빠르게 하락을 했고 달러화도 약세를 보였는데 이 달러화에 대해서는 또 하나의 이슈가 있었어요. 네. 두 번째 포인트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아시겠지만 이 비달러 통화 진영들이 네. 자국의 통화를 조금은 안정화시키는 노력들이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일례로 얼마 전에는 일본의 중앙은행이 이 위안화 엔화, 네. 엔화가 150엔까지 가니까 이거는 좀 사수하겠다. 그렇죠. 라면서 이제 개입이 나왔었고, 그 이전에는 영국의 중앙은행이 이제 파운드화가 너무 약세로 가다 보니까 QE를 시행한 바 있는데, 중국도 비슷합니다. 어제 뭐 로이터발 통신이긴 한데요. 네. 소식이긴 한데, 이 중국의 국유 은행들이 달러를 매도하면서 위안화를 사기 시작했다. 그래서 장중에 미국의 장중에 위안화가 7.22완을 넘어섰었는데 지금은 7.2 안으로 내려오면서 7.2라는 그 숫자는 지키려는 중국의 의도가 고스란히 담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한국의 악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나라 통화 원달러 환율도 NDF 환율에서 1,413원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이 조금 더 밀려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왜냐하면 어제 나스닥은 급락을 보였지만 미국에 상장된 EWY라는 한국물 ETF는 1.8%나 급등을 했습니다. 오. 이런 외환 시장의 분위기는 미국보다는 미국 이외의 지역의 통화가 이제는 강세를 보일 수 있거나 내지는 달러화가 이제는 좀 약세를 보일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이 조금은 대두되고 있어서 조금은 혼란스럽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7% 이상 급락했지만 오히려 이머징, 특히 한국 시장에는 나쁘지 않은 뉴스들이 조금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요즘은 국가별 그리고 종목별 차별화 장세로 가는 게 뚜렷해지는 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눈여겨봐야 되는 게 바로 달러화거든요. 네. 그래서 세 번째 포인트를 잡아본 게 우리가 올해 내내 특히 3월부터인가요? 지금까지 한 6개월에서 7개월 달러와 킹달러 얘기 때문에 우리 참 힘들었지 않습니까? 뭘 하려고 해도 킹달러 때문에 외국인들은 계속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제가 차트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거는 미국에서 아니면 전 세계가 이제 달러화에 대한 이제 투기적인 포지션,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미국의 달러화에 강한 상승에 베팅하는 자금들이 많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역사적으로 최고치까지 갔었다라는 거죠. 네. 더 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보다 더 강한 재료, 즉 달러화를 강하게 만들 만한 재료가 나와줘야 되는데 이렇다면 연준이 지금보다 더 강한 긴축을 해야 되는 거고 이런 강한 긴축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로소프트나 알파벳처럼 빅테크들이 실적이 잘 나와준다면 달러화는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아시는 그래요. 것처럼 3개월 물리 역전이 되고 빅테크의 실적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거는 강한 달러 때문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는 예. 달러화가 킹달러가 아니라 예전의 달러화로 내려오는 거 아니냐라는 그래요? 시각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킹탈러 때문에 저희 많이 킹 받았죠. 네, 킹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물극필반이라는 얘기 아시잖아요. 뭔가 극한의 상황까지 가면 이제 좀 반대로 돌아오는 그 현상, 이 반대로 돌아오는 게 실물 경제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어요. 네. 다만 금융시장은 이 그 반대의 현상, 즉 달러로만 갔었던 자금들이 조금씩은 흘러나오면서 하다못해 유럽의 증시도 최근에 괜찮거든요. 예. 유로화도 강한 상승을 보였고 예. 유로화가 사실 지금 경기가 좋아서 올라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반대급부로 달러화가 약해지면서 유로화 강세, 위안화 강세, 원화가 강세를 보면서 한국 시장의 외국인들이 최근에 강한 상승을, 강한 매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예. 제가 어제 말실수를 했지만 또 우리 외국인 연기금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원화가 강해지는 그런 어떤 베팅? 외국인들이 그래도 오늘은 좀 사주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도 가져봅니다. 예. 미국 빅테크주들의 실적 우려가 미국 내의 관련 기업들에게만 영향을 주고 한국 시장은 오히려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표 반도체주를 사고 있기 때문에 네. 이 같은 차별화가 계속 이어질지 오늘 저희 이어지는 코너에서도 계속 관련 주제를 마련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